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당대표 선출, 결선 투표는 7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 세 후보가 1시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출마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1시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언론 보도를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의 핵심 주제는 본인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리고 힘과 마음을 합쳐서 당정이 동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출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좀 썸머리를 해보면요. 국민의힘 5선 의원 나경원 의원은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네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를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 결국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차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당대표만 하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당내 리더십을 달리 나경원 본인이 안정적으로 당을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에게 대권의 꿈도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번에 당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는 묵묵히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해야 된다. 본인은 당대표로서 차기 3년 뒤에 대권 주자를 잘 밀어드리겠다. 이런 말이네요. 계파 없고 사심 없는 나경원이 그 적임자다. 본인을 스스로를 이길 줄 아는 사람, 통합 리더십의 적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당정 동행,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동행하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한 명은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을 겨냥해서 한 명은 인천 계양구,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해서 나경원은 그렇지 않다. 친윤, 비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여당 대표가 되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된다. 차기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또 있었네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선수, 그러니까 야당이 심판, 특검을 고르는 경기라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과 달리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 말이군요. 또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든 싫든 군대에 가는데 안보의 핵심 중 하나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 보장이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해병대 최상병뿐 아니라 유족들, 최상병처럼 군에 가족 보낸 분들, 군 장병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사안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명품 가방에 대한 사안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나왔고 법리 판단만 남은 단계로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국민의힘이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진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원희룡 당대표도 3시에 1시, 2시, 3시 이렇게 됐거든요. 3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이런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대항마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러다가 모두 다 죽는다. 이번 전당대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부터 반성한다. 본인과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책임지겠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정부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본인은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그리고 당내에 레드팀을 만들어서 민심을 취합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원활한 당정 소통을 앞세워서 나경원, 한동훈 과의 경쟁자들과 차별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인다고 하네요. 또 원장을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는데 협치는 하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겠다. 108석으로도 다 똘똘 뭉쳐도 버겁다. 원팀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동지다. 이 길로 가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당정 동행, 최상병 특검법 발의 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오늘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으로 한 달 정도 당대표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원 80% 투표, 일반 국민 20% 여론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 관계, 협력 관계 또 그리고 3년 뒤에 있을 대선, 정권 재창출 이런 문제들을 포석에 두고 어떻게 당원들의 전국적인 당원들의 이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느냐. 특히 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영남권 당원들의 어떤 표심 이 표심들을 누가 많이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당대표 당락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의 분발을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